전남일보 비컨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남일보 비컨 뉴스에선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가 양심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으나 사고 원인 등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양심 고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는 참사 당일 세월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으로 일관했던 선장 이준석 씨가 세월호 진상 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 서정교회 장흥권 목사와 주고받은 옥중 편지가 얼마 전 전남일보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그의 미세한 심경의 변화가 읽혀진다고 합니다. 과연 그의 양심 고백을 기대해도 될까요? 이 자리에 이준석 선장의 편지를 가장 먼저 입수해 보도한 전남일보 사회부 김정대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장 목사 그 지속적으로 이준석 선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장은 없었죠. 네. 일단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인데요. 장 목사는 이미 지난 2014년 10월 13일에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15명에게 양심 고백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장흥권 목사가 썼다 이 말이죠. 당시 이제 조기장이 전영준 씨하고 조타수 이제 고인이 되신 오영석 씨는 장 목사에게 사죄의 내용이 담긴 답장을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반면 선장 이준석 씨를 비롯한 5명은 아예 편지를 받지 않고 또 편지가 발송된 지 이틀 만인 10월 15일에 수취인 거부로 반송을 시켰습니다. 아예 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이제 그 답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장 목사가 직접 순천교도소로 이준석 그 선장을 면담하기도 했죠. 그때 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장흥권 목사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준석 선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직접 순천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 신청도 했고 실제 그 10분 동안 면회를 한 것으로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았어요? 일단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고 또 표정도 밝지 않았고 말수도 상당히 적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심리 상태는 좀 읽어볼 수 있었을까 그때 혹시? 거의 이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기는 어렵겠지만은 되게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런 그 짧게 단답식으로 면담을 했지만 뭐 그 피동적이었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뭐 그 정도겠죠. 수감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뭐 건강이 쏙 좋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흥권 목사한테 이제 답장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답장을 보냈습니까? 일단 그 이준석 씨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시점은 면회를 한 그때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시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총 3통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온 편지에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고 또 이제 장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자이다 보니 뭐 기도를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들 되게 고마워하는 내용을 좀 주는. 그러니까 뭐 장 목사에게 이제 뭐 지금까지 편지를 안 보냈기 때문에 안부를 좀 장 목사에게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차원의 편지였겠구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편지에서부터 이제 좀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서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서 깊이 사죄를 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지난 날들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세월호 참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것을 지칭하는 게 확실하다. 편지에 세월호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 세 통의 편지에는 세월호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유족들이라는 표현을 썼네? 이거 이해할 수 없네 그건. 그렇다 보니 이제 그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세월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유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일 거다.
사죄를 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 우리가 좀 나쁘게 생각하면 예, 예. 유가족들한테 참회 편지를 보냈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내가 아니라는 걸 우회적으로 좀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으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보통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장소라든지 예. 잘못한 그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잘못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참회의 글을 하는데 세월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건 예. 우리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관련해서 장 목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지나 면담에서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장 목사도 많이 물어보고 예, 또 편지를 통해서도 양심 고백을 요청을 했지만 예. 사실 장 목사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그 편지가 공개됨으로써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단 한 부분도 이게 없고 예. 김정도 기자가 기사에도 썼지만 미세한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추측 및 추정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편지를 이제 답장을 보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 읽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세월호를 언급을 안 했다. 자, 과연 그러면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장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뭐냐면 이준석 씨가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사실 면회 자체도 시간이 한정돼 있고요. 그렇죠. 10분 정도로 한정이 돼 있고 또 편지 같은 경우에도 교정 당국의 그 이제 검열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렇게 터놓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가 정말로 이렇게 세월호 진상에 대해서 자기가 억울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뭐가 있겠지만은 예.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자기한테 유리할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생각할 예. 수 있는. 물론 이제 본인은 예. 사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좀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억울하고 예. 인정을 못하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내가 근데 저희들이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했을 땐 세월호를 가장 먼저 버린 선장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가 세월호 참사를 방조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가기엔 이준석 선장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화해와 용서 이런 기류들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면 자기가 좀 말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많은 이제 진상 조사들이 있었지만 정말 아직까지도 이제 밝혀진 건 없다는 게 사실상 없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시 이제 배에 탔던 선원들이 바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면서 예. 분명히 재판장에서 못다한 말들이 있을 것이다. 있을 거예요. 예. 또 법정에서는 또 이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리적인 해석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세월호 진상규명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미궁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선체조사위 예. 이제 뭐 제2기 특조위 네. 여러 가지 성과는 없는데 기껏 성과가 나온 게 뭐 CCTV 뭐 영상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이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세월호를 가장 잘 알고 그다음에 참사 당일에 있었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선원들 그리고 이준석 선장이 입을 열어야지 예. 비참하게 자녀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완전 웅어리를 풀어주는 그런 단초가 되고 그다음에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는 새로운 모멘텀과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선장이 꼭 입을 열어야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다그치기 이전에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속 터놓고 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전남일보 비컨 뉴스였습니다.